다음은 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일들이 벌어지면은 물과 기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같은 곳에 놔도 안 섞이죠. 그냥 뜹니다. 서로 따로 가는 거죠. 두 가지 기사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준석 통화 녹취록 의혹이다. 의혹이 나왔어요. 자, 이거 보고 이 기사는 막장 치닫는 이윤 갈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윤석열 전화통화 내용 유출 논란. 이준석 대표는 이 논란에 대해서 녹취한 파일 그런 거 없다. 그냥 이거를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정리된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화 녹취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그럼 휴대전화 검증합시다. 아, 이렇게 되면 이거 거칠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럼 전화기 내놔 보세요.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겁니다, 지금. 기사가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양쪽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죠. 이준석, 녹취 파일 자체가 없다. 윤석열 측 잘못 인정 않고 발뺌하는 겁니까, 지금? 문제 불거지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구두로 전달된 내용이 문고라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취지죠.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부터 공정상식 갖춰야. 그럼 이 말을 한 거는 국민의힘에 공정상식이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지금. 최재형, 논란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럼 윤석열, 최재형 두 인물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라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메시지도 받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낙동강에서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녹취록의 존부에 관해서 말이 엇갈리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의 단합을 위해서 말을 아꼈지만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주 편집위원, 지금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문제가 불거졌다가 다시 봉합이 됐다가 또 불거지면은 또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고 반복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물과 기름 같은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예. 대표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가면서 그리고 경선 관리도 대표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바깥에서 있다가 예. 그리고 또 전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에 없는 틈을 타서 전격적으로 들어와 버렸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후보 중심으로 앞으로 대선 전국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곶감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있는데 후보가 어떻게 마음대로 당을 아무리 여론조사 지지율 1위라 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뭐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군기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윤 총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여러 가지로 놔두고 많은 카드들을 사용하고 싶다는 거죠. 예. 윤 총장만 원톱으로 갖다 놓는 그러한 경선 관리는 안 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윤 전 총장이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가을쯤에는 다른 후보, 예를 들어 뭐 희망하는 후보가 있다면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도 등판시킬 수 있다. 이런 보관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을 수 있다?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맡아도 그리고 네거티브 공격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본선 직전에 그것이 터진다면 여러 가지 당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카드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문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 호감
그리고 최근 1년의 사태에서 빚어졌던 감정 대립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사람이니까 사람이 구조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 대표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균형은 이미 윤 전 총장으로 상당 부분 쏠려버렸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왔지만 예. 지금 세력 균형은 이미 세력 전이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 전 총장이 대세가 그러면 되어버렸다. 세력적이라는 거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윤 전 총장 캠프 쪽으로 많이 가 있다 이 뜻입니까? 많이 갔고 지금 곧 가려고 노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이 대표가 인정을 않고 예. 계속해서 이 대표의 고집대로만 간다면 물과 기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내 세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을 이끌어가야지 자신의 힘대로 그리고 자신의 완력으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윤 전 총장도 아무리 자신이 1등 후보라고 해서 예. 너무 앞서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윤 전 총장이 권력에 대한 절제를 하지 않을 때 이 대표도 더욱 강하게 붙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발씩 물러나는 태도를 필요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예. 도전자이기 때문에 도전자는 협력하고 화합하고 협동해서 챔피언을 이겨야지 지금 서로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서 가기에는 너무 지금 현상이 급하다. 전 이 대표나 윤 전 총장이 좀 절제된 권력을 통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의힘도 좀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쟁 상황과 관련해서 경선 버스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경선 버스의 운전대는 지금 누가 쥐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걸까요? 혹시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 거 아닐까요? 버스가 출발한 건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 내부에서 문매, 시험대에 오른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 기사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 통화 녹취 유출 논란에 그리고 경선 토론회를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또 매듭이 안 젖어 있어요, 지금요. 역시 발언 소개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 문제의 본질 숨기지 말라.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본질을 숨기지 말라는가? 이건데요. 이 아래로 가겠습니다. 설명이 돼 있어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어제 좀 밝힌 입장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본질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의도.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준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이 경준위를 선관위로 23일 날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많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게 혼동될 수 있어요. 경선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대선의 그 후보자 선출 규정을 보면 예. 그러니까 토론회하고 그 후보자를 등록받아서 경선 관리를 쭉 하는 기관은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근데 지금 있었던 조직은 경선준비위원회거든요. 물론 경선준비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당원 당규상에 보면 예.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토론회 등 후보자 선출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고 경선준비위원회는 사실은 당원 당규상에 없는 조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경선준비위원회가 후보자 13명,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자 13명 중에 예.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가 5명에 불과한데 전부 등록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토론회를 하자고 하니 일부 후보자가 야 이거 그러면 이거 무슨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후보자 등록 절차가 끝나고 토론회 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병수 경준위 위원장께서 예. 강행항에 따른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난이 있었던 거죠. 비판이 예.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혹시나 서병수 경준위 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직책을 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터진 거예요. 그럼 다른 또 대선주자는 반발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지사를 포함해서 이제 몇 분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서병수 경준위 위원장은 서범수 대표 비서실장의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준이라는 것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활동을 해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표 비서실장의 형이 그 만약에 관리위원장으로 되고 예. 기존의 경준위 위원장일 때 서병수 위원장의 행보가 사실은 조금 공정치 못하다는 이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예. 저분을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예. 이런 이제 후보 간에는 그런 어떤 뭐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은 예. 녹취록이냐 뭐 윤 총장과의 대립이냐 이런 걸 떠나서 예. 당의 헤게모니 싸움이냐 물론 있겠지만 예. 더 큰 본질은 대선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예.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이 이번 문제의 해결점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원희룡 지사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지금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 처음에 경준위 위원장을 제안할 때 혹시나 선거관리위원장까지 보장해 준 것 아니냐. 또는 이제 일부 최고위원한테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서병수 현 경준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언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대선 주자가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저것은 옳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임명하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될 것이다. 또 갈등이 불거지겠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은 제가 보기엔 사소한 문제거든요. 예. 녹취를 했건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공개적으로 표시할 부분들이 아니고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고 예. 당대표의 역할은 지금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래서 제3지대를 어떻게 닫을 것인가 예. 이런 데 중점을 둬야지 근데 그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사실은 합당 논의는요? 지지부진하고 오늘 10시에 뭐 입당 발표한다고 안철수 대표가 예. 그렇게 언론에 나왔던데 당대표의 역할은 지금 그겁니다. 그거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서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주자들도 당대표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예.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당대표가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오는 18일로 잡힌 경선 주자들 토론회.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토론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토론회 내일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예. 서병수 경준위원장의 말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토론회를 정책 제안회 또는 비전 발표회 이런 식으로 발표회. 예. 형식을 좀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받은 서병수 경준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런 제안이 통과된다면 고려해 보겠다. 예. 이런 그 상황인데 최고위원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은 경준위 산하에서 어떤 형식의 토론회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또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을 다 받고 나서 등록된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정책 토론회건 비전 발표회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이 있기 어떤 때문에. 행사 여론 자체가 안 된다. 또 그렇죠. 이런 시점이 의견이네요. 맞지 않다라는 일부 최고위원회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예. 최고위원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요. 뭐가 하나 있을 때마다 엄청난 갈등이네요. 지금요. 신경민 전 의원님. 전 경쟁 정당, 다른 정당 얘기지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글쎄 지금 녹취 때문에 싸우고 있는 형국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좀 비슷합니다. 지금 황교익을 놓고 뭐냐 중앙대냐 어쩌냐 그러지만 그 욕설 녹취를 변호해 준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본질이다라고 예.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지금 이준석, 윤석열 두 분의 싸움도 녹취록이 있냐 없냐 뭐 지금 이러잖아요. 예. 근데 문제의 본질은 저는 이 녹취록이니 뭐니 이런 거보다는 역시 이 자리 같아요. 자리요? 네, 이걸 제가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 기간 동안에 행사를 쭉 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강훈식 의원이 이 경선준비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경준위원장으로서 국민 면접이랄지 정책 언팩쇼랄지 이런 걸 주관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 그런데 한번 국민 면접관 누굴 뽑았는데 그 논란이 되고 막 그것 그랬었죠.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다 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이 국민
경선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행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럼 어떻게 보면 경선 흥행위원회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벤트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상민 의원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상민 의원은 선거 그 TV 토론을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와 연락을 하고 또 유튜브로 할 경우에는 유튜브를 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기획을 하고 이걸 관리를 하고요. 예. 경선준비위원회하고 가끔 갈등 국면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는 선거 토론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고 싶은데 예. 뭐 이런저런 행사를 기획해가지고 선거 토론을 제때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불만을 가끔 토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위원회의 목적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 목표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선관위고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흥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예. 이벤트 회사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같이 가지만 예. 가끔은 충돌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 거죠. 지금 이런 건데 지금 이벤트를 주관하는 서병수 위원장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임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또 뭐야 하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점에서는 엄격한 선거를 그 경선 관리를 해야 예. 되는 대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번 해봤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민주당에서 사실은 초기에 약간 얘기했지만 그렇게 뭐 갈등까지 불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경선준비위원회의 어떤 결정과 활동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준석 대표가 끌고 가는 어떤 의도가 섞인 거 아니냐. 뭐 이런 공방들이 오가군 상에서 이 전화통화 녹취 유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뭐 유출된 거 없다. 녹취록 자체가 없다. 아니다. 좀 이상하다. 봅시다. 뭐 이런 또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